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한 분 또 모셨어요. 지금 미국식 농담의 최다 게스트 출연자로 와우. 오신 분입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박철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컴온. 네, 철현이 오늘 이제 게스트로 오음에 있어서 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를? 좀 얘기해주죠. 괜찮아요. 벌써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금 퇴출이 돼야 되는데. 네. 벌써 기분 나쁜데요? 김영란 씨가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초유의 청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6월 2일이었죠? 끝까지 네. 모르세요로 일관하시네요, 일단. 박철현 씨는. 아 6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 6월이 무슨 날인지 형 아시잖아요. 일단 저는 이거부터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혹시 생일 선물로 돼지고기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야, 그거는 좀 사실 받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조선 시대 때나 뭐 아, 그쵸. 그렇죠. 돼지고기 뭐 곡식으로 주고 그랬죠. 그렇죠. 무슨 생일 무슨 원님도 그것도 아니고. 어디 전공을 세워야 주는 거였거든요. 돼지고기라는 거. 그렇죠. 이제 장비나 관우가 이제 목 잘 나오면 네. 누비가 야 한 잔 해라 이러면서 돼지 잡아주고 주는 거 네. 그거였는데. 그냥 삶은 거 그냥. 예, 재규가 지금 돼지를 잡아서 바칠 그런 인물이냐고.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예. 이제 돼지고기 선물이 생일에. 그래서 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돼지같이 살쪄서 돼지 새끼라고 저한테. 놀리려고 보낸 건 아닐까요? 너랑 똑 닮은 거 하나 보낸다. 이렇게. 살 좀 빼라고. 뭐 그런 건지. 예. 생일 선물로 돼지고기를 줬는데 어떤 분이 줬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예 모르는. 아예 모르는구나. 난 이 맥락이 난 시작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예 아 이제 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철현이 형 여자친구분. 예. 분이 저한테 그렇구나. 이제 돼지고기를 본인 경제 주셨는데 공동체께서 네네. 지금 돼지고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할 수 있었다. 근데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네, 철현이 형이 여기 나온 이후로 쇼츠도 많이 이렇게 네네. 좀 열심히 만드시고. 열심히는 했는데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내조로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보고 계신 많이 내조의 고민했고. 여왕께.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지금 미국식 농담에 출연을 원하시는 좀 많거든요. 뭐 스낵타운, 뭐 보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물섬 뭐 이런 보물섬 분들이 이런 분들 사실 있는데. 사실 짤같이 뭐. 제 주기가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는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예. 근데 그거라기보다 철현이 형이 리액션도 좋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편에서 쇼츠거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반응도 좋았고. 맞아요. 그럼 리액션은 원래 또 열심히. 언젠가는 예. 불러야겠다 했는데 저희가 이 회의를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소재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쵸. 어떡하지? 게스트 플레이를 하자. 네. 누구 부르지? 철현이 형 어때요? 재규가 항상 철현이 형 부르죠? 그 새끼라고 너 했던 것 같은데 그 새끼 부르죠? 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명사가 돼버렸구나. 철이 부르죠? 뭐 아무튼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습니다. 뽑아주시고 네네. 요즘 근데 뭐 이제 뭐 근황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황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재규가 굉장히 좀 경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 DM 그 잘 된 거. 그쵸. DM 하는 분이랑 잘 된 예, 거. 관객분. 모함을. 시작부터 모함으로 시작하고. 미안해. 개그맨들 마이크 켜져 있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비겁하게. DM을 하는 거야? 비겁하게 지금 골목상권 다 망치네. DM이 오면 또 저희 답장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얘기가 잘 풀리면 아. 한 열합 정도 주고 받고 뭐 그런 거죠. 대화를 좋아하고 이런 거지. 포스트 합도 좋은. 맞추고. 네, 포스트 좋은. 그쪽하고는 좀 안 될 것 같아. 다르다. 그래요? 난 다르다. 달라? 그 느낌은 아닙니다. 아니야. 되게 크게 가르네. 단호하게. 벽을 아주 철벽을 세워버렸네. 그래서 네. 어떤 좋은 일이었죠 그러면? 제가 무려 12년에 걸친 주짓수 여정 끝에 커다란 앵커 포인트 블랙벨트를 맡게 됐습니다. 너무 대단하다. 그럼 사실상 주짓수로만 붙으면은 네. 코너 맥그리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그림 만들 수 있죠. 제가. 주짓수로만 붙으면. 주짓수로만 하면. 와, 그 정도예요? 그쵸? 그러면 걔가 이제 주짓수는 블랙벨트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주특기 기술 길로틴 초크 한번 잡아가지고 맥그리거가 캑캑하는 모습 정도는 제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블랙벨트라고 하면 우리도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 다니면 그쵸. 한 12개월 정도 하면 이제 품띠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건빨.
5세 정도 되면은 검은띠로 바꿔주거든요. 아. 그렇죠. 뭐 그 정도 생각해 보면은 뭐 그쵸. 사실은 뭐 그- 동네에 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그쵸, 있는. 그- 저도 합기도인데 합기도는 검은띠에다가 제가 2단이거든요. 네. 검은띠 합기도는 검은띠에 흰 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이제 더 뛰어난 더 높다, 거네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성준 씨 그 본가 가면은 성준 씨가 네. 쌍절곤 들고 하 이러고 있는 아. 소년 성준 있나요? 아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문일소녀? 쌍절곤은 아니고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잡고 있는. 아 그래요? 그게 또 사진관하고 네. 예. 컨택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진 안 찍으면 관장님들이 싫어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유착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 항상 뒤에 그 뿌연 안개가 낀 그 네. 검은색 배경무에서 나도 있었는데 예. 나는 사실 누나랑 둘이서 태권도를 같이 다녔어요. 한 몇 년 같이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누나랑 같이 찍었어요. 아, 좀 누나랑 같이 신기한데? 이제 태권도 자세하고 또 그 형제 있는 집 가면은 그런 거 딱 맞아, 있거든요. 맞아, 두 맞아. 사람씩 형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구나. 있는 사진이 있는데 누나가 그 사진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인 되면서 갖다 버린 걸로 알고 아 있어요. 버렸어? 아 아쉽다. 그때 뭐 무기 들었나요? 아 무기는 안 들고 약간 현질 해야지 이제 누나 무기는? 태권도인데 무기 들면 그 그쵸. 관장님이 좀 의심스러워지는. 아 조금 그런가? 반칙이죠. 예. 아, 합기도는 뭐 다 쓰지만 합기도는 있어요. 3절곤까지 해봤습니다. 오. 삼절곤이 그 관절 2개 있는 이 아 그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아 본인은 그것까지 없으셨어요? 저는 쌍절곤이랑 뭐 장봉 같은 거 이제 아 장고. 장봉이랑 긴 거 있거든요. 저는 뭐 돌리고. 주짓수랑 관련 없지만 네. 김영권을 좀 잘 다룹니다. 아 김영건 전문. 에이 삐바 아 좋죠. 하여튼 그래서 김영곤이 나와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블랙벨트를 이게 사실상 이게 잠시만 네, 그러니까 합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승단 시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중앙회 이제 가는 그쵸. 거죠. 아 중앙회가 거쳐서. 있어요? 아 맞아. 네. 그래서 하는데 주짓수는 사실 적법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주짓수는 신하면 좀 조금- 8개월 만에도 블랙벨트 주고 아 막 권위가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준이 8개월 없다. 만에 받은 경우는 전 세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빨리 받고 이런 거 없나요? 여성 같은 경우 예쁜 여성 같은 경우. 그 아무래도- 도장에서의 격투가 아니라 네. 그 허가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이제 그라운드에서 좀 주짓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도 경력 인정해 주는 거구나. 자기 아. 내가 졌어 나 힘 풀렸어 이렇게. 이제 그 노기라는 그 도복 없이. 주짓수가 도복을 입고 하는 게 있고 음. 이 기라고 하죠. 기 부분이 있고 노기 부분이 있는데 노기. 노노기까지 하시는 경우 아, 노노기. 네. 노노기로 이제 일단 네. 실력을 인정받고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에이. 제가 특정인으로 이제 너무 취약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아, 좋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다. 아무튼 대단한 거잖아요. 12년 엄청 대단한 거죠. 만에. 혹시 그 건주지수 관장님 네. 이 주식대 맞나요? 아, 그렇죠. 저희 오랫동안 관장님이 이제 세계 챔피언인 고드라이언과 블랙벨트로서 이제 계보가 형제입니다. 아 그게 다 따져지는구나. 그렇죠. 전 제 세계적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존 다나우 선생님. 오. 존 다나우 선생님.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헨조 그레이시. 오. 계보가 제가 생각보다 이게 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속담에서 뭐 이건 재규 하레비가 와도 안 돼. 네. 라고 했을 때 존 다나님이 오셔서 해낼 수도 있는 아 그렇죠. 너무 대단한 할아버지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솔직히 한국 사람 한 5,000명 정도까지는 5,000이 정도는 하십니다. 나이가 50살 되시는데 신살이지만 네, 격투로. 맞짱 까시면 5,000장 정도는 하실 거예요. 존 다나님 5,000 맞짱 깐다라는 이제 표현이 참 안 어울리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죠. 존 다너 선생님이 이제 외국 텀을 그대로 용어를 갖고 와가지고 외국말로 된 용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네,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화창 카자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태권도에서 외국에서 차렷 이거 인사 귀엽네요. 이런, 아, 이런 그쵸. 것처럼.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블랙벨트가 아까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700명? 700명 있습니다. 네, 700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대단하다, 사실. 진짜. 예, 그러니까 막 맥그리거랑도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합기도 블랙벨트랑 그러니까 주짓수가 한국 주짓수 역사가 20년이 됐는데 예. 네. 7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20년 그러니까 이제 됐는데. 합기도랑 비교하면 이제 네. 요 수치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합기도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합기도는 주짓수 하는 사람 다 합해도 합기도 블랙벨트 하는데 안 되지 않나요? 태권도 블랙벨트는 내 추산 한 450만 명 정도 있어요. 거의 와칸다네요. 블랙으로 꽉 차 있다라고 봐도. 대한민국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합기도가 할 때 가끔 인원이 몇 명 없는 경우에 블랙벨트만 있을 때도 있어요.
8명 있는데 다 블랙벨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벨트가 쫙 있으면. 저희도 그거 사실 진풍경이거든요. 주짓수에서 블랙벨트가 한 도장에 한 공간에 한 10명 이상 모여있다? 진풍경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 그쵸. 경기나 시합. 누가 맞고 왔거나. 그래서 다 모인 거야. 야, 집합! 잠깐만. 미디어에서 너무 주짓수를 노노기로만 주목하고 이러면 이렇게 블랙벨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세계회의, 그 UN 총회처럼 블랙벨트들이 모여서. 사실 그 생각도 해본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건데, 재규는 사실 봤을 때 그냥 뽀송뽀송한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강력해 보이진 않거든요. 처음 인상을 봤을 때. 뭔가 주짓수 마스터라는 느낌은 사실 있진 네. 않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자면 벨트를 항시 메고 다니세요. 아니면 이렇게 귀에다가 지금 뭐 너무 이렇게 격투하는 귀가 아니잖아요. 귀가 너무 뽀들뽀들해요. 귀에다가 이제 만두 같은 거라도 붙이고 진짜 만두를 붙이고 다니시라. 제가 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 귀걸이 대신에 네. 만두 사면 주는 그 전형적인 스티로폼 이거 보석함 같은 게 있어요. 나만의 프로포즈. 이렇게 해주시네요. 힌지가 있는 요 경첩이 있는 요 만두함 요거를 덮어두는 거야. 만두 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만두 관을 여기다 이렇게 뚫어서 걸고 다닐까. 그 생각까지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열면 만두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맥락상 이해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떠오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만두 그렇죠. 함이 있으면 만두 귀가 떠오르니까. 혹시나 이제 그 바로 연상을 못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열면은 여기 포켓 간장이랑 작은 단무지 3개 들어있는 거. 포켓 간장 거 되게 열받습니다. 손으로 찢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힘줘서 잘못 찢으면 찍 찢어갖고 여기. 저한테 침을 뱉거든요. 간장이 그렇죠. 찍해서. 손에 안 묶고 뜯기 어려워요. 잘못했다가 이게 타이다이 티셔츠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오징어 먹물을 뿌리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승극집에 갔는데 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관장님 뵀을 때 12년 12살 차이가 나거든요. 띠동갑이거든요. 처음 관장님을 뵀을 때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감동이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관장님도 당신 되게 큰 형 같고 너무 어른스러운데 그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그래서 뭔 얘기했죠? 블랙벨트다. 블랙벨트 관장님이 이제 근데 제가 그날은 정말 수련을 솔직히 얘기하면 뭐 부끄럽지 않은 최근에 좀 게을리했기 때문에 아주 생각이 많이 하죠. 저 인스타에 뜨면은 인스타 그 탐색에 10 포스팅 중에 하나 정도 주스가 뜹니다. 나머지 아웃포스트는 뭐죠? 아웃포스트는 이제 그 노노기인가요? 권은비 씨랑 이렇게 권은비 씨랑 워터밤. 요즘 네 개 워터밤 나오고. 은비님 유명하죠? 그쵸. 비비를 잠재운 은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예. 하프 노노기 하프 노노기. 하프 노노기 그죠. 준 노노기 이분들을 볼 때가 있고 예. 유머 페이지들 저도 요즘 코미디언이니까. 무대에서 유머로 주짓수를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거의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그 주짓수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긴 했죠. 근데 수련일 수는 현저하게 부족했는데도 이제 10주년이고 관장님하고도 알고 지낸 지가 이제 12년 된 아이고. 딱 그 순간에 블랙벨트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와 무슨 블랙벨트 받는다고 울겠어 이 생각이 평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로모션 영상들이 있어요. 프로모션 이제 승급하는 날 영상들을 보면은 처음에 막 농담하면서 잘 하던 사람이 딱 매지는 순간 갑자기 확 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발사할 때 같이. 저를 블랙벨트를 매주시면서 자 지금까지 몰카였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리액션으로 카메라 이렇게 다 까불고 딱 마지막 매듭이 딱 매지는데 진짜 매듭이 딱 탁 매질 때 갑자기 이게 시야가 흐려지는 거야. 매듭을 맞은 거 아니야? 매듭을 너무 세게 묶었어. 그래서 고갑이 올라와가지고 고갑도 같이 올라가서 피 아니야, 농장이 잠깐만 영유했구나 이게. 조심해야 돼. 아니, 정말 제가 인지도 못한 눈물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라? 나 왜 눈물이? 그쵸 원래 감정 먼저 보글보글 끓다가 이제 증기가 나오는 건데 끓을 새도 없이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Deep 정말 in my heart. 근데 이게 그 눈물이 나는 게 네. 이유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인기 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귀여워 보이려고. 귀여워 보이고 이제 좀 감성적이고 예. 여성분들이 이제 T 성향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걸 하는 순간 그걸 생각했다고? 요즘 엘리멘탈 좀 유행해. 그 짧은 네. 그 웨이드 공감 잘해주는 웨이드를 물 성격을 원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성 관객분들이. 제가 실제로 좀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좀 이용하려고 그거 네, 그 흐름에 맞춰가. 딱 진짜. 웨이드가 이게 지금 바이럴이 될 때 예. 때 맞춰서 제가 또 눈물을 흘려버렸네요. 웨이드 그 자체다. 이제 스탠드업을 넘어서 약간 매직 마이크로 가고 있네요. 이모셔널 매직 마이크라고 하죠. 조금 매직 턴을 마이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벨트가 되면 무조건 블랙벨트 스피치를 한번 해야 돼요. 앞으로 수련 열심히들 하세요.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내 소감도 얘기하고. 어. 지난 이제 10년을 되돌아보니까 그 눈물이 이미 터진 상황에서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네. 10초만 주세요 하고 으악 하고 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제가 학생 때 되게 마음이 안 좋을 때 주짓수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주짓수 하면서 마음에 그러니까 누가 계속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우울을 한번 처음엔 이렇게 없애줬고 눌러줬고 그 다음부터는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니까 주짓수 자체가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깨닫게 된 게 그냥 내가 부족한 거 채우다 보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거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고 내가 이겨지는 게 아니다. 깨달음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주짓수라는 게 내가 몸으로 당한 거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걸 또 당해요. 그래서 계속 조금 나아가야 됩니다. 수정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 정관합 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정반합을 안 해가면 다음날 목이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해야 돼요.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매트 자체, 그러니까 그 모든 수련생들이 저한테 호랑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스파링을 하다가 제가 한번 체력전을 걸어야 될 때 그때는 제가 먼저 멈춘 다음에 큰 숨 2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체력전을 걸면 제가 이 컨디션에서 우위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주짓수 수련을 멈춘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하는 방법론이 그냥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봐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그렇지.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교훈이 됐었다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딱 보니까 이제 제 나이 제가 시작했을 때 나이 비슷한 흰띠맨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가소로울까. 네. 꼰대 짓을 해버렸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전 타임에 스파링했는데 파란띠 입상하는 선수 그 3분 동안 스파링했는데 가드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네, 그거 약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얼굴이 딱 보이는데 약간 민망하고. 네, 뭐 그 전에 이제 갈띠 사그라린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승급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한 3호봉 정도 높으신 분인 거죠. 그쵸. 3호봉이 원래 높아서.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못 봐주셔가지고. 그분은 막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씩씩거리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스팀이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형님 새치기해서 죄송해요. 더 열받아. 이 새끼가. 그러면은 본인은 갈띠 그러니까 1그랄? 1그랄이긴 했는데 갈띠 승급한 지가 거의 4년 다 돼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수련을 게을리하게 하긴 했지만 기간으로 보면 뭐 매도 그렇게 어색한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시간으로 짜면 짬으로 좀 누른 게 있다. 시간 별로. 그쵸.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서강대 제가 또 지금 주짓수 동아리 수업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계시네요. 거기 또 이제 수련비가 올랐어요. 아. 수련료가 올라서 한턱 벨트가 쐈습니다. 올라가니까. 벨트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그쵸. 거기도 이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요? 25%? 25%? 60% 정도의 성장. 와, 그 60%? 네, 야,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이거 주짓수 관장님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좀 부탁을 좀 하신 건 아닌가요? 관장님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방학이 몇 개예요? 이렇게 하면서요? 수만 원을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형님 이러면서 담배값도 안 나옵니다 형님. 하지도 않았어. 그런 얘기 한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블랙벨트를 받은 만큼 뭐랄까요, 이제 주짓수를 그냥 수련자뿐이 아니라 이제 주짓수 홍보하고 이런 홍보 대사 쪽으로도 그 활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짓수 제가 앞으로 뭐 사실 주짓수 관련된 농담이 없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끔 받아요. 그러네. 블랙벨트나 되셨으면서. 근데 저는 주짓수 진짜 좀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뭐그 관성이 남아서 그런지 이걸로 코미디 재밌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방금 했던 노노기 이런 것들 이거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좀 매니악해가지고 그렇긴 하다. 그쵸. 어렵다. 잘 모르겠다. 노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짓수 농담은 진지하게 해서 이제 안 하시면서 이제 할머니 농담이라든가 어린이 농담 뭐 이런 거. 그렇죠. 할머니는 뭐, 제가 할머니를 잃은 경력이 이제
7년쯤 되기 때문에 넘어섰구나. 18년쯤 되기 때문에 네, 그쯤 되면 저도 이제 주짓수로도 농담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아. 저도 할머니를 가볍게 이제 막 유머로 다룰 수 있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와의 할머니의 이별은 조금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할머니 이별 실력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할머니와 이별해도 저는 안 올 자신이 있죠. 아 그죠, 그죠. 이미 너무 가슴 아프고 이제 뜨거운 이별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마음이 뜨끈뜨끈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쵸. 저번에 보니까 그때처럼 허리 멜 때처럼 이렇게 발사를 한번 하셨잖아요. 42화인가요? 42화인가 그럴 43화인가. 거예요. 2화 2부를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몇 번 봐도 터지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몇 번 봐도 웃기더라고요. 남자의 눈물을 보실 수 있는 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서 네. 보시고요. 뭐 철현이가 왔는데 철현이의 또 근황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철현이가 아 사실 저는 근황은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강황이요? 예? 강황을 말씀. 강황을 카레 말씀을 먹고 드리려고. 카레 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카레를 카레 잘하게 생겼어요. 제가요? 카레 얘기 나온 게 똥 얘기나 좀 하죠. 카레 하면 똥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비슷하니까. 똥 하면 카레, 카레 하면 똥. 일본식 카레가 똥 색깔이랑 또 비슷하거든요. 하이라이스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나쁘지 않아. 하이라이스는 카레가 아니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하이라이스 아예 다른 음식일 거예요. 아 맞다. 데미그라스 소스. 그래. 그래. 맞아. 근데 뭐 결은 비슷하죠. 그렇죠. 네네. 계보는 같죠. 너무 배고프니까 근황 얘기 먼저 듣죠. 아 좋습니다. 뭐 굳이 억지로 근황을 좀 짜내자면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를 계속 다녔거든요. 예. 스탠드업을 시작하고 한 1, 2년 정도 이제 전업으로 하다가 이거는 큰일 났다. 돈을 못 번다. 판단을 하고 한 2,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여자친구 일을 돕기까지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코미디적으로 어떤 흐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저희 그쵸. 모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저만 좀 도태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일은 그만두었고 이제 좀 전업 코미디언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큰 파도에 지금 올라타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아직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걸 이제 바라보고 있죠. 예. 파도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게 다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태풍의 눈도 태풍의 눈 자체는 조용하잖아요. 주변에는 막 태풍이 막 치는데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네. 눈이에요? 그러네요. 예. 똑똑해졌네. 똑똑해졌어. 뉴스를 많이 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튜브 사실은 여기서 처음 발표를 하는 건데 오. 지금 재작년에 제가 제작을 했던 암튼 시그널이라고 있어요. 네. 혹시 정수현이가 나오는 거기서 이제 뭐 백상 받으신 분들이 줄줄이 나왔고 그쵸. 아이고 목이 얘기하고 있는 신나갖고 신나가지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쇼츠나 뭐 이런 조회수도 꽤 나왔던 컨텐츠예요. 그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 피식대학 형들이 다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모기를 네네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둘 다 있는데 저도 하나는 그냥 그림이 성준이 폼이 많이 올랐더라고. 요즘 잘 나가더라고. 잘해요. 잘하더라고. 예. 스토리에 자꾸 제기가 올려주는 거 보면 월클들한테 지적질하고 이런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컨텐츠를 지금 몇 개 찍었어요 또. 찍었어 고 벌써? 이제 곧 한 7월 말쯤부터 올라올 예정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8월, 9월 좀 준비를 해서 한 10월에는 좀 지방 공연 같은 걸 좀 다녀보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울산으로 또 한번 울산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의 이제 마음의 고향이긴 하지만 사실 울산에 이제 지인이 많이 남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 대도시 위주로 좀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울산도 대도시긴 하지만 뭐 사실 문화의 불모지긴 하거든요. 놀거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다. 그래서 그게 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투어를 자기도 돌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근데 너무 하지만 좋은데요? 좋고 좀 멋진데? 하지만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15분씩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지방을 한번 뚫어보겠다. 뭐 이런 자신감으로 한번 가보는 거고 갔다가 뭐 안 되면은 잠자코 이제 15분 공연 열심히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았다면 뭐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뭐.
책 읽나 봐. 아니 그런 말 있지 않나? 똑똑해졌냐? 아니, 이게 똑똑한 거라고. 뭐 아무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준비를 단단하게 하면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큰 공연장을 안 할 거거든요. 한번 여기서 하는 정도 규모로 뭐 지방으로 이제 100석 정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거라서 네, 좀 현실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매진됐다는 그 포스터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새로운 또 도전을 이제 하는. 네네. 사실 이제 메타코미디에서 주최하는 콘서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티스트들 좀 편하라고 이런 공연 외적인 부분들을 별로 신경을 써주실 스태프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인지도 딱히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제 캐스팅을 같이 가면은 잠모도 조금 이제 부탁하고 그러면 비용을 콱 줄일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맞는데 해줘라 줘라. 그렇게 해서 갔던 게 우리 이제 작년 팬시 차일드였고 네. 사실 이번에 가면은 저는 이제 그 스텝들을 고용을 할 거예요. 정말? 단기 스텝을 사실 그냥 알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해리 씨 오는 거. 해리가 일단 헤드로는 가주면 좋을 그래요? 것 같고 이제 뭐 단기 스텝은 사실은 뭐 공연 이제 스텝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죠. 스텝분들을 마련을 하고 좀 회사 같은 느낌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마이크는 사실 돈 안 줘도 야 뭐 너 이거 한번 따라서 경험 너 임마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야 하면서 데려오면은 그것도 사실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그걸 그 말을 그때 쓰려고 외워놓은 거였군요. 코미디 콜백이라고 했어. 아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공연자랑 스텝이 구분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걸 이제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 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작년 울산 때 저랑 동훈이랑 이제 밖에서 티켓 봤는데 솔직히 좀 가오 떨어졌어요. 네, 그건 상당히 죄송했고. 수염 있는 두 명이서.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쵸. 그렇긴 했죠. 네, 그 상관없지. 부담감을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알바입니다 할 수 있고. 상상력이 특이하신 분들은 여기 대규모로 이제 털 있는 분들을 선호하셔가지고 알바도 저렇게 그러니까 무대에 나온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근데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수염난 사람들이 안내를 해준다. 그쵸. 뭔가 힙한 공연이다. 이상하게 맞아요. 그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장발이라지 빡빡이도 빡빡이 포함이 있죠. 되고. 네. 저는 그 ABC 마트 갔는데 타투나 피어싱 없다? 나가버립니다. 에잉이 아니라 아 이거 ABC 마트를 그럼 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가자. 네, 그 사람들 문신 피어싱 보고 무서워 이게.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잘 봤습니다. 그쪽이면 돼요. 왜냐면 타투도 하나에 정말 공들여서 만든 아트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주짓수 얘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하세요.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넣으세요. 네, 요거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앞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요 동작만. 이렇게. 합을 맞춰서. 아무튼 좋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경품 행사 같은 걸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왜냐면 이제 체육관이 오래됐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다가 나오시는 이제 축하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꽤나 규모가 컸습니다. 약간 교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참석한 인원이 한 5, 60명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아? 네, 그러면 꽤나 이제 큰 행사잖아요. 이제 야, 그 정도 5, 60년 전투력이면 네. 편의점 하나 그냥 쑥딱 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 합법적으로 이 무력을.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마트 24를 습격할 것인가? 그러다가 무장 집단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네. 또 이제 경찰들이 대거 몰려면 잔치집이 그죠. 잔칫 나려고 안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적급하게 샀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 경품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MC를 좀 해달라 잠깐이라도.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MT 행사 가느라 네. 외워놨던 그 게임들 예,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싹 보여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시고 재규 진짜 이거 하느라 주짓수 많이 안 나왔구나 이런 거 하느라 얘가 말에 뼈가 있네요. 그쵸. 그쵸. 또 요즘 뼈 없는 말로 유머 들으면은 웃음이 안 나와요. 진짜 좀 맞아야 재밌던데요. 이제 또 크게 한번 웃고 뼈를 좋아하는구나. 예.
마치 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네. 학생들이 보니까 홍어 무침 이제 뭐 편육 이런 게 처음에 잔치상으로 올라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걸 해줬대? 젓가락으로 진짜 무슨 지렁이 찌르듯이 이렇게 홍어 이렇게 막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학생들이 먹을 게 없구나 해서 뭐 노랑통닭 좋아요? 노랑통닭? 여기 제일 싸네? 미안한데 제일 싸네? 이러면서 또 한번 웃겨주고 아니 재간을 또 떠네. 그리고 이거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그 학생들하고만 한 약속이니까 딱히 제가 방금 치킨 사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조용히 있는데 치킨이 이제 2봉지 와가지고 되게 별로가 돼버려. 네. 누가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여 2봉지만 사왔어 해서 제가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좀 썰고 이러고 있다가 학생들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2개만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뒤통수 되게 많이 긁적이는데. 그렇죠. 아이고 그럼 얘기를 하고 그거 하던가. 나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말이야. 이거.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네. 관장님이 멀리서 야 재규야 너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래서 그때 또 근데 요거는 제가 대놓고 안 울고 수박 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집중하는 척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씨. 네. 그 학생들이 수박을 먹다가 이거 수박 왜 이렇게 짜? 짜. 짜 이거 왜 이렇게 짜? 태태태. 근데 기분 좋은 짬이다. 왜지? 뭐 기분 좋은 짬이야. 원래 달고 자기 때문에. 아니 짭짤한데 막 10년의 세월이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갔어. 뭐야 이거? 수박 왜 이래? 나 어릴 때 고등학생 때부터 주짓수 시작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뭐야? 추억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어. 왜 눈앞에 디은창이 수박 같은 그런 것들이 눈물을 또 한번 굉장히 짰다. 그 맨들맨들해진 상태였네요. 그렇죠. 어른이 돼버렸. 근데 울 일이 이렇게 많은 게 되게 부럽네요. 그렇죠. 본인은 되게 이 감정을 강하게 느낄. 예. 네. 본인은 일부러 그 감정을 네. 피한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마주하면은 제가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송윤 씨 자위를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자위를 시작한 지가 봅시다. 한 11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네. 송윤 씨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자위 블랙벨트로 오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17살에 시작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성윤 씨가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 얼마나 평소에 자위를 좋아하는지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 그런 게 다 모여서 오늘 드리지가 않을 수 없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자위 블랙벨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위 블랙벨트 스피치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받을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옆에 형들이 이렇게 92년생 형들이 있고 사실 자위 한 갈색띠 한 8불알 정도 되시는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자위 하겠습니다. 블랙벨트가 아예 점철돼서 화이트 벨트가 될 때까지. 네, 다시 화이트 벨트가 될 때까지 좋은 자세네요. 열심히. 전 또 자위 블랙벨트 받을 때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사실 자위를 그만뒀을 때가 또 있지만 자위로부터 배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다 좀 멈추면은 오래 즐길 수 있다라든가 그렇죠. 예, 너무 달려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면 많이 기다렸다가 하면 오히려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스탠드업 그쵸. 코미디 무대에도 더 적용이 되는 되죠.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 공짜는 없다. 생활에 네. 그렇죠. 이런 이 현자 타임이 올 때. 저도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제 기어봉으로 연습을 좀 해갖고 네. 면허 시험 볼 때 잘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럴 때 봉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처럼. 네. 아니 오락실 게임할 때 이렇게. 그런 그쵸. 것들. 그래서 뭐 전완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그렇죠. 훌륭하네요. 열매는 꾸준히 커져갑니다. 그렇죠. 계속 해나가면. 네. 좋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자위로 10분을 뽑아내네. 한 4분 짜리 거기 때문에 예, 많이 6분 정도. 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던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네네. 성준이가 요즘 폼이 좋더라고. 사실은 지금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조언을 해주자면 이제 나락을 가는 걸 항상 주의를 해야 돼. 요때 주의해야 돼.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습관을 나락에 있는 것. 네. 에? 아니야. 지금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나락을 갈 수 있다고. 어떤 습관이요? 뭐 이제 조심하는 습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담배를 핀다거나
그러다가 담배 끊었습니다. 담배 꽁초를 뭐 아무데나 버린다든가 혹은 뭔가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막 이렇게 노려본다든가 뭐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담배 깍듯하게. 들고 다니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네. 이 후크 선장으로 만든다. 그거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그래서 조심을 해야겠네요. 일본 성준이 가야겠는데? 이 정도는 이건 살릴 수 있잖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걸리네. 뭐 아무튼 그 날아가는 게 이제 자의에 의한 것도 있지만 타의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아주 음해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네. 나락을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조심하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섭외를 뭐 거절한다든가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앙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단독쇼를 하려고 오프너로 큰맘 먹고 성준이한테 오랜만에 또 연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가족 여행을 간대. 아니 형 그게 아니 그만 좀 해 임마. 그래서 이제 그 담배로 성준이 눈을 한번 지져볼까 뭐 이런 생각을. 예.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조심해서 그러니까 선심을 이제 쓴 거잖아요. 아니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니,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메타는 출연하면서 나는 안 나오겠다 이거잖아. 내 공연 안 오겠다 이거잖아. 너무 진짜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고. 만담은 하면서 이제 나는 버린 거지. 그럼 제가 그 키다리 그 신발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하나 드시고. 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궁예를. 나는 대기실에서 성준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 아 씨발 급이 맞아야지 씨발 하던 말 들어야지. 내가 씨발 7월 1일에 봐봐 보물섬 보따. 어? 민석이 형. 민석이 형. 민석이 형. 현석이 형이랑 그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촬영 형 눈치가 너무 빠르시니까 사실 제가 고하거든요. 근데 가족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랬구나. 눈치가 너무 빠르셔서 적이 없어요 얘가. 네, 그러면은 잘 짰다. 잘했어. 그러면은 인정이지.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알겠어. 토요일 그 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괜찮아. 비벼가지고 됐어. 한 15분 정도 해봐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한번 비벼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먼저 제가 그 여기저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철현이 형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게 이번 주 토요일이어서 또 이 가족 여행을 가야 되는 땀을 트립을 가야 되겠다. 태연이는 넙죽 받았거든. 넙죽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넙죽 한다고 했거든. 네. 오히려 성준이가 네. 좀 더 잘 나가 요새.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되나요?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또 팔로워를 역전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몇 명이지 형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443명이거든요. 440명 올라가서 왜 올라갔지? 443입니다. 443. 레귤러 공연을 계속 하니까 형이. 아니 저는 이제 본인은요? 저는 근데 430 몇 명인데. 435네요. 네. 야, 너무 신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블루체크 수로 봤을 때 네. 약간 그 밀도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 허풍선이라고 하죠. 허풍선이라고 해야 되나? 알죠. 밀도로 봤을 때 허수. 밀도로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럼 파란 배지 한 몇 명 정도 추산돼요? 본인은? 블루체크가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략 저 더 금융 서비스 채널 안주원 대표님이 네. 그 쉬운 알바짜리 이렇게 하는 그분이 이분도 자산 관리하시고. 자산 관리. 나도 그런 분들 있는데? 팔로우 많이 오더라. 예. 저도. 부자신 분들, 순수익 많이 남으신 그러니까 분들. 고마운 분들 남들 이제 도와주는 지금 형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따일 듯 안 따이고 있긴 해요. 그렇죠. 제가 그 가계적으로 많이 팔로우했다가 이제 하나씩 끊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코미디 삼각지대라고 오픈마이크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 그 계정을 이제 태현이 형이 관리를 하는데 제가 태현이 형 제칠 것 같으니까 태현이 형이 그 삼각지대 계정을 제 팔로우를 취소해버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나보다 4살이 많은 형이 많아. 나보다 4년 먼저 태어난. 야, 이거는 해명 필요하다. 이거. 나보다 밥을 2,000끼는 더 먹었을 텐데. 원래 팔로우 안 밥이 하려고 어디로 갔나? 원래 팔로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줬던 거예요. 반대로 봐야 돼요. 원래 안 해주려던 건데 그런 거니까 너무 신세지 말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지금 조만간 다 터질 거라서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팔로우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겨우 1.2만을 한 2달 유지했는데 아마 한 내일쯤 되면 1.1만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사실 후속타가 저는 뭐 바로바로 지금 쇼츠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흐름을 한번 나중에 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미리 계획을 좀 해두시라 뭐 이런 얘기를. 후속타? 네네. 철현이 후속탄 그건가요? 정수현 씨와 함께하는 그거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죠. 네, 왜냐면은 그거를 해야 스탠드업을 농담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런 모습도 있다. 나는 기획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이제 스탠드업을 또 더 열심히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철현이가 기획자로서의 그게 또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계속 안 해서 좀 아쉬웠어요. 저도 아쉬웠습니다. 맞아. 근데 그게 진짜 거의 혼자 힘으로 한 게 근데 피식대학 PD님들 도움을 조금 받았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촬영 뭐 이런 거 할 때는 받았었는데 이제 거의 편집이나 이런 건 다 제가 했었죠. 기획이랑 이런 네. 그것도 그게 엄청 빨리 그게 한 3, 4년 됐죠, 그게. 3년 됐나?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코로나 시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그 가로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쇼츠를 따야 된다는 어떤 공식이 안 그쵸,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거 뭐 이제 금방 죽어 막 이럴 텐데. 그렇구나. 근데 그때 또 하셔가지고 100만 터진 게 있죠? 한 500만 넘은 게 한 2개 있을 거예요. 500만이? 진짜? 네, 500만 넘은 근데 게. 가로가? 쇼츠. 쇼츠. 네, 가로는 500만이 넘었어요? 가로 네. 500만 넘었으면 천우 형 차 하나 샀죠. 그러니까 지금 차는 무조건 지하철이고. 근데 이제 쇼츠 중에 민수 형이랑 은지 누나가 나온 게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그래도 500만은 대단한 건데. 운이 그치, 좋았죠. 민수 형이랑 은진이 아니, 나왔으니까. 그 둘이 나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뭐 그거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만을 뽑았다는 거는 이 컨텐츠에 그것도 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사실은 찍은 컨텐츠에 그 민수 형이 또 출연을 해줬어요. 또 진짜? 이 새로운 판에. 근데 이제 민수 형이 확실히 좀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더 살더라고. 지금은 어쨌거나 좀 무게가 많이 지어져 있어. 어깨가 맥코클이나 컸거든. 이런 거를 보면은 좀 그쵸. 힘들어하는 게 있죠. 네, 맥코클이나 뭐 피식쇼나 아무래도 자기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니까 막 그냥 텐션이 거의 지붕을 뚫었어요. 오히려 기대할 만하다. 재밌겠다. 네, 저는 좀 편집만 잘하면은. 그러면 사실 그런 걸 하는 게 맞네요. 그쵸. 해볼. 그러니까 이 좀 막중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 이게 맞아요. 좀 서로 선순환이 되는. 그러면서 민수 형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했어요. 자기의 어떤 뭐랄까 너무- 그냥 해소를 위한 건데 리얼. 이게 터져버리면 다시 또 이제 또 부담감이 그러네. 생겨버리니까. 야, 이거 참 아이러니다. 정말 짐작도 안 가는 그런 감정. 맞네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근데 민수 형만 왜 불러? 다른 형들. 적재적소에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짜져 있고. 하나하나 이제 네. 왜냐면은 그들을 한 번에 몰아넣으니까 다음이 없더라고. 다음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쪼개서 그쵸. 이렇게 가본다 뭐 이런 교훈을 정말 제대로 얻고. 유닛 프로젝트 뭐 이런. 레미제라블도 이제 개인의 사정을 보여주다가 다들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어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맞아. 감사합니다. 조현병 환자가 뮤지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레미제라블이 아주 적절한 게 이제 그 죽었던 역할들까지 다 예토전생에서 마지막 씬에 다 나오잖아요. 그 영화로 보면은 죽었던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 다 살아나서 다 같이 노래 불러 마지막에. 그럼 명호 형님도 나오시는 건가? 명호 형 무조건 나와요. 우리만 아는 형님 있습니다. 뭐야 이씨. 수민이도 나오나요? 수민이 나와야지. 수민이는 살아있잖아. 장미가시에 찔린 그 썰 있거든요. 그래요? 해줘야 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가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